네, 저는 지금 등촌주공 3단지와 4단지 사이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등촌주공 3단지, 등촌주공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등촌주공 3단지는 투자 목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단지입니다. 발산역이랑 백화점과 굉장히 가깝고요. 등촌 3단지는 마곡 그 자체라는 인식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사실 3단지, 4단지 이 사이길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양쪽에 늘어서 있는 가로수들입니다. 이 근처에서 녹지라고 할 만한 곳이 딱히 없었는데 여기를 포함해서 저희가 처음에 오프닝을 했었던 등촌 근린공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원당 근린공원 등 도심과는 다르게 좀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도처에 있다는 게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가로수길에서 힐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힐링. 여기 전반적인 동네 분위기나 이런 건 어떤 것 같아요? 등촌주공 자체가 95년도에 입주다 보니까 약간 동네가 살짝 좀 노후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살짝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구매를 한다면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실거주의 목적인데 30대 남자인데 미혼이다 그러면 굳이 이 동네에서 사는 게 큰 메리트가 있을까? 결혼을 해서 바로 아이를 낳고 이 동네에서 기를 계획이 있다면은 저는 여기가 이제 실거주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들을 많이 갖춘 그런 동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괜찮겠다 생각이 들다가도 만약에 이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라거나 자식 자녀 계획이 없다거나 하면은 굳이 이 동네에서 인프라라고 해봐야 내가 누릴 인프라가 아니고 자식들이 누릴 인프라고, 내가 학원 다닐 거 아닌데, 내가 수학 배울 거 아닌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인프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남들이 좋아할 걸 기준으로 삼으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이누 씨 말도 맞지만 보통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기는 해요. 그냥 네네. 접근 가능한 금액이니까. 등촌동에서의 저의 원픽이 등촌주공 2단지였다면 이곳 내발산동에서의 저의 원픽은 바로 우장산 힐스테이트입니다. 우장산 힐스테이트는 모두 40개의 동이 있으며 2198세대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005년도에 준공돼서 올해로 16년차가 된 아파트인데요. 평형별로는 79, 109, 112, 132, 158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장산 힐스테이트의 가장 소형 평수인 23평형은 10억 9천에 거래되고 있네요. 평당가로 보면 4,400만원 수준입니다. 좀 전에 봤던 등촌주공 2단지랑은 평당 1,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네, 저는 지금 가곡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장산 힐스테이트에 살면 보낼 수 있는 초등학교인데 굉장히 유명한 명문초등학교라 이곳에 어머니들이 아주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 바로 우장산 힐스테이트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인 학세권. 또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우선 직주 근접 포인트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장산 힐스테이트는 반경 10km 내에 서울 3대 업무지구인 여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직주 근접에서는 아주 좋은 평가를 주고 싶은 곳입니다. 또 초역세권 5호선 발산역에 바로 붙어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2대 서울병원이라는 대형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미즈메디, 스타, 튼튼 등 중형 병원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발산역부터 우장산역에 이르는 강서 최대 학원가를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곡초등학교 이외에도 명덕여중, 명덕고, 명덕여고 등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업성 취도가 좋은 학교에 자녀들을 보낼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네, 지금까지 강서구의 대표 아파트 밀집 지역인 등촌동과 내발산동 일원을 돌아보았습니다. 무척 오늘 세세하게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제 소중한 보금자리를 고르는 일인 만큼 뭔가 빠진 사항은 없는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우리의 영원한 히어로 박감사님과 함께 또 부족한 부분을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진짜 보는 눈들이 조금 이제 좋아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어디 가신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도 이제 생각했을 때 갔다 오신 지역 중에서는 그 우장산 쪽이 가장 괜찮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그만큼 가격대가 또 올라가니까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또 하기가 쉽지 않은, 이미 이 정도 돼도. 제가 가격 얘기하기가 참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큰 이제 아파트 구역으로 보면 이제 마곡 엠벨리 쪽이 있고 수명산 몇 단지 쪽이 있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장산
쪽에 있는 새로 개발된 아파트들 있는 쪽이 있고 이렇게 크게 아파트 단지 촌으로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주거지를 선택할 때 결국 가격의 문제거든요. 내가 이 돈을 주고 들어가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효용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뭐 우장산 쪽은 굉장히 지금 가격이 높은 편이고 오히려 이제 수명산 이런 쪽은 조금 가격이 좀 처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약간 지하철에서 좀 멀다는 단점, 그 다음에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거의 완전한 주거지 느낌의 그런 주변에 뭐가 없는 이제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저는 이제 엠벨리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이쪽이 좀 더 근데 가격대는 지금 엠벨리가 더 높으니까 이게 또 이제 민간이 지은 아파트고 그쪽은 이제 나라에서 지은 아파트고 이러니까 어떤 차이는 조금 있긴 한데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뭐 가성비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 또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고 수명산 쪽은 또 학군이 더 좋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군요. 네. 근데 3기 신도시 이제 사전 청약에 대해서 또 주변에 관심이 많은데 감사님은 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3기 신도시 청약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도시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지역을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이제 개발을 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기존의 땅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이고 어떤 인구 분산 효과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신도시가 계속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1기 신도시를 다시 재개발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거 대신에 2기 신도시를 만들고 3기 신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분산을 하니까 이쪽이 이제 노후가 되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노후가 되는 지역은 조금 이제 어떤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고 새로 들어오는 곳에 대한 수요는 이제 조금 증가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가기 때문에 인구는 정해져 있으니까 뭐 고양 창릉도 있고 하남 부산도 있고 뭐 지금 이제 제가 언급한 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지역인데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3기 신도시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걸 분양을 받으면 최대 10년은 내가 보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거기서 이제 사전 청약하고 들어가서 살면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 생활권과 떨어진 데가 더 오를 거다 생각해서 이제 그쪽을 한다. 이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에 3분의 1 가까이를 활동 근거지와 동떨어진 곳에 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이기 때문에 본인 기준으로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